여러분, 서울 아파트의 초양극화 현상, 똘똘한 한 채 하반기에 지속됩니다. 여러분, 작년 하반기 또 올 상반기 정말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굉장히 뉴스를 달궜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양극화, 초양극화, 중심지역과의 어떤 외곽과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이런 거래량으로 인해서 시장은 폭락할 것이다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반대로 급등할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지난 과거와 또 현재 흘러가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놓고 봤고, 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2025년 하반기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 오게 된다면 다시 또 역시나 똘똘한 한 채 상황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오늘은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하나 보시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이르면서 30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평이라고 하죠. 84제곱미터. 이 84제곱미터의 가격대 평균 시대 변동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는 평균 가격이 30평대가 3억 정도 했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되는데요. 급등을 하면서 무려 80% 급등해서 5억대가 넘었죠. 또 뭐 쭉 계속 하락가, 좀 뭐 보합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5억 8천대 평균 시세가 지금 120% 정도 상승하면서 12억 6천 정도까지 평균 시세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상태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남과 비강남 30평대 아파트 비교를 좀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이 강남입니다. 상승했던 여력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상승할 때 오히려 강남권 지역, 중심권 지역이 계속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과 끝인데, 이렇게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비강남도 상승하게 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했지만 급등하는 양상으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차이는 굉장히 커졌다. 지금 현재는 더 커진 상태죠. 그래서 약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비강남이 평균 한 10억대 정도 되는데요. 강남권은 평균 한 32억대, 이 정도로 지금 양극화, 또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해서 중심권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좀 달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똘똘한 한 채가 지속되는 이유 5가지를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도입돼 지금 양도세, 중과세죠.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돼 가지고요. 처음에는 3주택 이상자의 한 60% 중과세를 책정을 했었는데, 향후에 2007년도에는 뭐 2주택자도 50% 이상 이렇게 중과세를 매기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계속 뭐 진행이 되다가 문정부 때 다시 또 부활을 했죠. 왜냐하면 이 2000년대 초반, 중반 이후에 우리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또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서 사실은 무용지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문정부에서 다시 8.2 대책에 중과세를 부활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낸 거죠. 그래서 조정지역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중과를 적용하는 강력한 대책을 피웁니다. 여기서 또 주택가격이 더욱더 상승을 하자 70 대책을 내놓습니다.
2020년도에 2주택자 20%, 3주택자 30%의 중과 폭을 강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 때 중과세율을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똘똘한 채를 지금 폭을 키우는 중심권 지역과 양극화를 키우는 전초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중과세는 2022년 윤정부 출범 이후에 내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똘똘한 채는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0년간 정비사업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 서울시장 이전 우리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죠. 박 시장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정지되어 있었고요. 또 추진하던 곳들이 해제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책을 10년 동안 써오다 보니 신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 공급에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 현재 이런 공급 부족 사태, 정말 좋은 곳에 많은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데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금 무시한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대가를 좀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죠. 서울 아파트는 고연차화가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가 한마디로 사람으로 말하면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후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10년 동안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런 똘똘한 채가 지속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책에 관한 거고요. 자, 똘똘한 채가 지속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지금 누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 3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거주를 한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취급할 때 우리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차익 곱하기 혜택을 받는 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대 80%까지 지금 감면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평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엄청난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보유 1년마다 4%고요. 거주 1년마다 4%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보유를 했을 때는, 고유와 거주를 했을 때는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엄청나게 큰 거에 대해서 이런 차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다주택자나 비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최대 30%까지 보유하는 거에 의해서 차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세제 혜택 마찬가지인데요. 결과적으로 뭐냐, 기존 주택 처분한 기간이 문재인 정부 때 1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1년을 2년으로 늘렸죠. 우리 윤 정부 들어서서요. 또 23년 1월 12일 날은 2년에서 3년을 늘렸습니다. 1주택자가 플러스 집을 하나 샀을 때 기존 주택에 대해서 3년 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1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받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최상의 조건이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내 걸 좀 최대한 늦게 팔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굉장히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정책과 더불어서 이 세제 혜택이 똘똘한 채가 계속 지속되는 이유다. 네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사실 좀 미비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1주택자 종부세가 공시가 12억 이상 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주택자는 9억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틀리다. 3억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분명히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5번째 이유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에 대한 인상이 지금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공시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율 이거를 기존에는 문재인 정부 때 95%였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때 60%까지 내려놨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80%까지 올리겠다. 이런 지금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인상이 되면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미비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똘똘한 채로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아왔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똘똘한 채 진행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 세제 혜택을 지금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못된 정책, 과거의 잘못된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주택자에 대한 계속해서 쏠림 현상, 갈아타기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상급지가 굉장히 급등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많은 규제 정책을 나눴는데도 향후 시간이 흘러서는 결국 우상향하는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모든 가격은 우상향을 했죠. 부침은 있었지만 우상향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급지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한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폭등을 한 양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폭등의 이유를 전 3가지로 봅니다. 상급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상급지들은요. 고정 리치 수요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 굉장히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분들, 연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아니면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공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주거 조건이 있는 곳은 기본적인 수요층이 계속 커버를 해주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런 정책과 세제, 똘똘한 채로 모이다 보니 전국적인 수요가 서울로 이동한 거죠. 기존 리치 수요층과 더불어서 전국적인 수요 이동, 마지막으로는 서울 내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런 어떤 갈아타는 수요가 생기면서 결국 수요층이 2배, 3배로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결과적으로 폭등 양상의 원인은 이거지만 결과적으로 떨어질 확률은 정책과 세제 혜택이 있는 이상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2번째는요. 저금리 유동성이 예고된 향후 공급 부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유동성,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리 인플레 굉장히 준비해야 되죠. 이런 유동성, 또 예고된 향후 공급 부족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년 이후에는요. 내년에 만세대 전후고요. 후년에 만세대도 안 되고요. 또 3년 후에도 만세대가 안 됩니다. 서울 지역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4만에서 5만 세대 정도 공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고돼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그래서 하락 여건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 여건상에 최소한의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똘똘한 채 우리가 뭐 흘러가는 얘기, 양극화 또 뭐 이런 초양극화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그냥 흘러들어갈 얘기가 아니라 점점 내 지금 상황보다 내 여건 속에서 한 단계 이상 플러스 알파적인 최소한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여건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기는 굉장히 좋은 좀 판단하기 좋은 어떤 시간이 또 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금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나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젊은 층 자녀분들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중심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어떤 투자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바로 소액 재개발. 지금 서울시와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 정책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공급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액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아직까지 투자 못하고 계신 분들은 또 매수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 서울 중심 지역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어디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세미나에 오시거나 개인적으로 상담에 오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똘똘한 한 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